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금 컨트로버셜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국제연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레드 플래그 중 하나인 옐로 피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막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똥차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처음 외국에 오시는 분들이 언어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도 잘 못하고 정말 내가 좋아서 나가오는 사람이랑 그냥 막연하게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랑도 구분을 확실히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유학생 분들이 처음 유학을 나와서 레드 플래그 가득한 똥차를 꼭 한 번씩은 만나고 이제 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옐로 피버 구분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왜 옐로 피버가 문제가 되냐? 물론 어떤 아시아 여성의 외형적 특성이 마음에 들어서 나의 미감과 부합해서 아시아 여성과 만날 수 있다 쳐요. 근데 옐로 피버, 제가 생각하는 옐로 피버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아시아 여성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어떤 기대, 아시아 여자들은 뭐 순종적일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거다, 뭐 가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런 환상과 오리엔탈리즘 가득한 기대를 이제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위해서 특정 인종, 특정 국적의 이성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결과에서도 그런 남성 또는 여성분들과 사귀었던 분들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드 플래그 중에 가장 큰 레드 플래그, 옐로 피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비보이는 아는데 투란도트는 모른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제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라는 게 전 확실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남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가 약간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날, 생일 이럴 때 여성분에게 명품 가방이라든가 지갑 같은 걸 사줘야 하고, 반면에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내조를 해준다던가 이제 자기의 커리어보다는 남자친구의 커리어라든가 결정을 우선시해줘야 하는 그런 성 역할과 의무가 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옐로 피버인 애들 특징이 뭐냐면 동양 문화에서 오는 남성으로서의 이득은 굉장히 취하고 싶어해요. 자기 여자친구가 아시아인이어서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이득을 취했으면 자기도 이제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또 안 해요. 이렇게 헌신과 사랑과 애정과 이 모든 걸 받기만 하고 싶어 하지 뭔가를 그 반대로 주고 싶진 않아 하고, 이제 자기가 질리면 그 여자가 되게 빨리 사라져줬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비보인을 얘기한 거예요. 나비보인의 내용이 너무 이 옐로 피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 초초상이라는 여자는 그 미군 제독에게 다 주고서 심지어 애도 낳아주고 이제 미군 제독이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의 존재를 치워줘요. 얼마나 옐로 피버들의 이상형에 부합한 인물이야. 실제로 제가 옛날에 프랑스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애가 썸을 타는데 자기는 나비 부인의 어느 맑게 개인나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걔가 푸치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 투란도트에 아무도 잠들지 말아도 들었니? 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런 옐로피버 성향이 있는 애들이 꼭 이렇게 나비 부인의 어느 맑게 갯날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투란도트는 모르거나 싫어한다 그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투란도트는 남자 목을 자르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얘네가 자국 여자를 되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든 여자건 간에 자국의 이성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서 만났던 한국인 여성분 중에 한국 남자는 이제 다 강간범이고 한남충이고 다 이제 성기가 작고 이런 말을 프랑스인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 나름대로는 뭐 자기는 한국에서 남자들한테 당한 게 너무 많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외국인들 앞에서 자국의 이성을 까면은 뭐 여성 혹은 남성의 인권이 올라가나?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자국의 이성을 극렬하게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 자국에서 이성한테 인기가 있었다라거나 자국에서 멀쩡한 삶을 가졌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 어딜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랑스인 중에서 옐로피버 성향이 있는 애들이 꼭 자국의 여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 남성분들이 여성들을 욕할 때 하는 말이 한국 여자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 사치를 부린다, 명품 좋아하고 문란하게 산다 이런 말인데 너무 신기했던 게 옛날에 어떤 옐로피버 기질 있는 남자애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 여자들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 여자들만 만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프랑스 여자를 왜 싫어? 이러니까 프랑스 여자들은 낙태를 너무 많이 해. 흑인이랑 문란하게 놀다가 생긴 애들을 낙태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프랑스 여자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sure you have a choice?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프랑스 여자들 또 어떤데? 이러니까 프랑스 여자들은 사치를 너무 많이 해. 걔네 명품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백인 여자들은 빨리 늙잖아. 그래서 걔네 성형도 되게 많이 해. 이거 코 깎고 입술 필러 넣고 카일리 제너처럼 되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성형해서 흑인 남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문란하게 놀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거절을 했죠.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저의 세이더가 발동을 했거든요.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는 fresh off the boat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fresh off the boat라는 말이 영어 표현인데 막 도착한 이민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옐로피버 구분법 중에 하나로 쓰냐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인의 외형이 자기의 미적 기준과 부합해서 아시아인만 만나고 싶다? 이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면 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아시아계 2세들은 안 만나? 이제 13구라든가 18구, 19구 가면은 아시아계 프랑스인 많고 아시아계 프랑스인이면 말도 잘 통할 거고 너랑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할 텐데 굳이 아시아계 프랑스인은 안 만나고 이제 막 프랑스에 도착한 외국인 아시아 여성만 만난다? 이거는 약간 이상한 거죠. That's weird. 왜 굳이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소통 자체도 힘든 여자를 굳이 찾아다닐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아시아계 프랑스인들은 또 싫어해요. 왜 아시아계 프랑스인들은 싫어하냐? 아시아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를 잊어버렸고 프랑스화가 되어서 백인 프랑스 여자들이랑 똑같이 문란하고 사치 좋아하고 돈 밝힌다라고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참 이제 세상에 못난 애들은 하나만 안 하는구나. 그리고 아시아계 프랑스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걔네는 그런 못난 옐로피버 프랑스 남자애들을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옐로피버 성향이 있는 남자애들이 아시아계 프랑스인 싫어하는 이유는 아시아계 프랑스인인 애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더 보고 들은 게 많겠죠. 이런 외국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도태된 옐로피버 남자애들을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하고 걔네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런 애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옐로피버 애들이 아시아계 프랑스인들을 미워하고 굳이 이제 생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막 프랑스 와서 프랑스어도 잘 못하는 여자들만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옐로피버 남자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멀쩡한 옐로피버 기질 없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현지 언어가 돼서 이제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엔간한 일은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어가 안 되면 이제 심지어 그 남자가 옐로피버 기질이 있는 걸 알고 착취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언어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게 갖춰져야 한다라고 보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래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시고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케이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플은 프랑스에서도 사실 그냥 원나잇용이에요. 물론 어플에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이제 내가 멀쩡한 남자와 만나고 썸을 타고 사귀는 과정을 거치고 싶다라면 어플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는 수아레라든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거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전.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 쎄하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 민감하다라면 민감한 이야기 해보았고요. 이 영상이 다른 제 영상들처럼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라거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